한양 도성의 서쪽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는 인왕산. 그 거친 바위 능선 위에는 유독 눈에 띄는 넓적한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 이제는 그저 평범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이곳을 치마바위라 부릅니다.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이 바위 위에는 매일 아침 분홍빛 치마 한 자락이 너풀거렸습니다. 바람에 날릴까 돌로 귀퉁이를 눌러놓은 그 치마는 궁궐에서 쫓겨난 한 여인이 저 멀리 경복궁에 앉아있을 남편을 향해 보내는 유일한 편지였습니다. 조선의 제11대 왕 중종, 그리고 그의 조강지처였으나 단 7일 만에 국모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던 당경왕후 신씨. 오늘 우리는 권력의 비정함 속에 희생되었던 두 사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1487년) 성종 18년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던 거창 신씨 신수군의 저택에 경사가 났습니다. 옥처럼 고운 딸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훗날의 당경왕후입니다. 그녀의 가문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는 조정의 실세였고 고모는 당시 세자였던 연산군의 부인이었습니다. 왕실과 겹겹이 인연을 맺은 그녀는 12살이 되던 해 성종의 아들인 진성대군과 혼약을 맺게 됩니다. 대군, 제가 당신의 곁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신부 신씨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성대군 또한 온화한 성품의 신씨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당시 진성대군은 포악하기로 소문난 형 연산군 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군에게 신씨 부인은 아내이자 어머니였고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거치며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연산군은 자신의 동생인 진성대군조차 믿지 못하고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깊은 밤 진성대군의 저택 밖으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다가 놀라 일어난 대군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인, 이제 끝인 것 같소? 형님이 드디어 나에게 사약을 보내신 모양이요. 이 치욕을 당하느니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소. 진성대군이 칼을 찾아 자결하려 하자 신씨 부인이 단호하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군,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무작정 죽음을 택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제가 밖을 보고 오겠습니다. 신씨 부인은 문틈으로 군사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대군, 걱정 마십시오. 말의 머리가 궁을 향해 있지 않고 밖을 향해 있습니다. 이것은 군사들이 대군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대군을 보호하며 어디론가 모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것은 연산군을 폐위시키려는 박원종과 성희안의 반정군이었습니다. 신씨 부인의 침착함이 없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중종이라는 임금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1506년 9월) 진성대군은 마침내 조선의 11대 임금 중종으로 즉위합니다. 신씨 부인 역시 자연스럽게 왕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백성들은 어진 왕비가 탄생했다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딱 일주일 뿐이었습니다. 반정에 성공한 공신들은 권력을 독점하길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왕비 신씨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신수군이 연산군에게 충성을 다하다 반정군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전하, 역적 신수군의 딸을 어찌 국무로 모시겠습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 당장 폐위하셔야 합니다.
중종은 분노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이 누구인데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나는 부인을 버릴 수 없다. 그러나 힘이 없던 중종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공신들은 군사를 동원해 궁궐을 압박했고 중종은 피눈물을 흘리며 폐위교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비가 된 지 고작 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궁에서 쫓겨난 신씨는 인왕산 자락의 작은 집 하경궁으로 옮겨졌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상궁들의 시중 대신 스스로 밥을 지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가난이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중종 또한 아내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는 궁궐의 높은 누각인 경회루에 올라 매일같이 인왕산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는구나. 이 소문을 들은 신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궁궐에서 입고 나왔던 분홍색 치마를 들고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바위 위에 치마를 펼쳐 놓았습니다. 중종은 멀리서 보이는 그 분홍빛 점을 보며 아내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부인이 오늘도 무사하구나.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두 사람은 그렇게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치마 바위를 통해 이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1544년 중종은 승하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내를 찾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중종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신하들의 눈을 피해 신씨를 몰래 궁으로 들였다고 합니다. 5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백발이 된 두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내 힘이 없어 당신을 다시 모셔오지 못했소. 아닙니다, 전하. 저는 전하의 백성으로 산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중종이 세상을 떠난 후 신씨는 13년을 더 홀로 살다가 71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단 하나였습니다. 나를 남편이 있는 궁궐 쪽을 향해 묻어다오. 그녀는 죽어서도 남편 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올릉이라는 곳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녀의 지조와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200여 년 뒤 영조대에 이르러 그녀는 마침내 당경왕후라는 이름을 되찾고 종묘에 당당히 모셔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당경왕후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사는 그녀를 패비라 기록했지만 우리는 그녀를 진정한 사랑의 승리자라 부르고 싶습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왕비였으나 그녀가 보여준 지혜와 인내 그리고 평생을 바친 일편단심은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인왕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질 때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바위 위에서 치마를 펄럭이며 남편을 기다리던 한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말입니다. 조선 500년 인생극장,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